자, 그러면 2022년 국가직 7급 물리학개론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해설 강의로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V의 속력으로 달리던 트럭의 운전사가요, 직선 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자마자 트럭은 멈춘 상태가 돼서 거리 D만큼 미끄러진 다음 멈췄대요. 제동거리 문제가 나왔죠. 내신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질량을 처음에 2배로 늘린 같은 트럭이 같은 도로에서 같은 속력으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바퀴가 멈춘 상태까지 멈췄을 때 미끄러진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은 뭐예요? 바로 2번 골라주시면 되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강사님 어떻게 푸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수식 전개 도중에 제거되는 물리량은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F는 MA죠. F는 MA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근데 얘가 마찰력이 작용해서 멈추게 되죠. 마찰력은 μN이라고 쓰고요, 되게 μmg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질량이 약분이 되게 되면은 A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μg가 되죠. 그래서 질량은 이 운동의 결과값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읽자마자 직관적으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몇 줄 안 걸리잖아요, 증명하는 데 있어서. 수식 두 줄이면 되는데, 문제는 이 수식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값에서 질량이 약분됐으니까 같은 거리만큼 미끄러졌겠구나 라고 떠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적용을 안 해보면요, 바로 도입하기 약간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질량 15kg인 물체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X방향으로 직선 운동한다는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위치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R자임을 X방향으로 봤는데요. 자, X축 그리고 힘이 나와 있습니다. 자, FX 그래프가 출제가 됐어요. FX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랬어요? FX 그래프. FX 그래프가 말해주는 건 바로 뭐다? 2를 말해주고 있다. 왜냐면은 이 1의 정의라는 게 힘이랑 이동거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운데 내적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미소 변량과 힘의 내적입니다. 왜 내적이에요? 왜냐면은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서로 평행해야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적 기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의 방향이랑 진행 방향이 수직이면 일을 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지.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결과로서 뭘 할 수 있어? fx 그래프를 적분해주면은 밑면적이 뭐가 된다? 1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m까지 도달했을 때 물체의 속력이 2m/s 제곱이었대요. 여기 도착했을 때 속력이 2m/s 였대요. 세크 제곱이 아니라 2m/s지, 속도니까. 그러면은 초기 속도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1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생각을 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밑면적 구합시다. 밑면적을 구하면은 이 사각형의 넓이의 2배가 되겠죠. 그러면은 5에서 10까지니까 15에서 30, 총 1은 30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0줄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30줄이라는 거는 초기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초기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되겠죠? 여기는 제곱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질량은 12kg이니까 15kg이니까 15 곱해주고요, V0 제곱 V2 제곱 빼기 V1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 속력이 4지, 나중 속력이 2지, 그러니까 이 뒤에 V 제곱은 4가 되고요. 그러면 이 앞에 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30이 돼버리지? 그럼 30 마이너스 2분의 15 V제곱이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V제곱, 초기 V1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의 출제 의도는요, FX 그래프의 해석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에너지 정리를 물어봤어요. 이 두 가지가 복합 출제된 내용인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의 질문이었습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쉽게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입니다. 그림은 100g의 얼음이 담긴 밀폐된 용기에 열을 가하는 동안 가한 열량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연력학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연력학에서 오랜만에 상태 변화, 물체의 상전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상전이 영어로는 phase transition이라고 부릅니다. 상전이 물체가 이루는 그 상태가 변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액체, 기체, 고체 이 세 가지가 서로 변하는 걸 말하지. 그래서 액화, 기화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막 변하지, 막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그래프가 나왔다는 거는, 온도 열량 그래프가 나왔다는 건 뭐야? 이 상전이점을 물어보고 자멸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라는 출제자의 의도를 다분히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프 보면은 이게 얼음이죠. 100g의 얼음이 담겨 있대요. 여기에서 열을 가하는 건데, 먼저 0도씨, 0도씨까지는 뭐만 순수하게 뭐만 존재해야 돼? 여기는 얼음만 존재하는, 고체만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A 구간은 지금 열량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올라가? 온도가 안 올라가죠? 즉 여기서 쓰이는 에너지는 모두 어디로 간다? 물질의 상태 변화로만 이용된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잘 하고 계신 겁니다. A 구간에는 뭐랑 뭐가 같이 존재해? 고체랑 액체가 같이 존재하는 구간이에요. B 구간은 뭐만 존재해? 액체만 존재하는 구간이고요. 역시 상전이가 일어나는 이 C 구간에서 뭐랑 뭐랑 존재해? 액체랑 기체가 존재하는 구간. 이 이후부터는 기체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A 구간이랑 C 구간에는요, 모든 가한 에너지가 뭐에만 쓰인다? 상태 변화에만 이용된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진입 판별 해봅시다. 기억, A 구간에서 가한 열량은 C 구간에서 가한 열량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자, A 구간에서 가한 열량은 길이가 이만큼이지? 근데 C 구간에서 가한 열량은 길이가 더 길지? 그러니까 당연히 C 구간에서 열량이 더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진술이 될 거예요. 자, 니은 B 구간에서 가한 열량은 10kcal이다. 자, 칼로리가 나왔는데요. 칼로리는 물 1g을, 자, 칼로리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은 1칼로리라는 건요, 물 1g을 1도씨 상승시키는데 요구되는 열량입니다. 그래서 이 100g의 얼음 액화시키려면은 얼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니? 라고 하면 100g이니까 100g의 얼음을 액화시키는 데 드는 에너지는 여기에 100도씨를 곱해주면 되겠죠? 100도씨를 곱해주면 얘는 1 곱하기 10의 4승 칼로리가 되는 겁니다. 얘는 다른 말로 10kcal가 되겠네요. 키로라는 게 10의 3승이니까, 그냥 3승이니까. 그래서 니은 이렇게 골라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디귿. C 구간에서 일어나는 상전이에 관여하는 자멸의 양은 상전이의 방향이 달라져도 일정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체가 있고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경우,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경우, 뭐 이런 각각의 경우가 있지. 이 각각의 경우에서 이 화살표에 요구되는 자멸의 양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량의 기체가 액체가 될 때 요구되는 에너지랑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요구되는 에너지는 같습니다. 방향이 달라져도 일정하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3번의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됐죠? 상태 변화, 상전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같은 부피에 용기 1과 용기 2에는 각각 1몰의 수소와 헬륨이 들어있대요. 용기 1과 2의 압력이 같대요. 그리고 용기수 기체 상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해놓고는 이상기체로 가정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써보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 물론 수소는 어떻게 생겼어? 수소는 이런 식으로 아령처럼 생겼습니다. 수소는 아령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얘를 뭘로 취급한다? 원자 하나가 구성되어 있는 이상기체로 취급한다 라는 게 문제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헬륨도 마찬가지고요. 자, 1번 기체 온도는 수소가 헬륨보다 높다. 근데 2번은 낮다라고 했어요. 자, 진입한별이 서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봅시다. 온도는 어떻게 돼? 온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온도는 nR분의 P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에서 부피가 똑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기체 상수는 똑같고요. 둘 다 1몰입니다. 그리고 압력이 똑같대요. 그럼 최종적으로 온도도 똑같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서로 배치되는 진술입니다만 안타깝게도 둘 다 답이 아닙니다. 자, 3번과 4번도 서로 배치되는 진술이네요. 3번 기체 분자의 제곱 평균 제곱근은, 그러니까 RMS가 말하는 거야. 루트 민 스퀘어. 속력은 수소가 헬륨보다 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기체의 속력 어떻게 계산해요? 2분의 1 F K B T
이게 2분의 1 m v 제곱이지. 이게 루트민 스퀘어가 루트민 스퀘어 속도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f가 어떻게 돼? f 얘네는 이상기체의 3차원 운동을 가정하니까 얘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겠지? 자유도가 3개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면은 v 값이라는 건 m분의 kb의 t의 루트 3kbt가 되겠습니다. 물론 rt로 쓰셔도 상관없어. 어차피 1, n 곱하냐, 라지 n이냐 스몰 n이냐 그 차이야. 자, 그러면은 속도는 뭐에 비례해? 질량의 루트 반비례네. 제곱근의 반비례하네. 그럼 질량은 누가 더 가볍니? 수소가 가볍지? 그러니까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가 빠르니까 당연히 수소의 속도가 빠르겠구나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4번의 출제 의도는 뭐야? 4번의 출제 의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니?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니를 물어본 겁니다. 이상적으로 기체 분자 운동론을 물어보려면요, 연력학 1법칙과 같이 출제하는 게 상당히 좋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같이 출제를 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5번까지만 하고요. 잠깐 쉬도록 하죠. 5번입니다. 그림은요, 어떤 금속 표면에 입사하는 빛의 진동수와 표면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가 뭐예요? 바로 광전효과 되겠습니다. 자, 광전효과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거 뭐뭐 있댔어요? 광전효과에 출제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그래프 해석이 있겠습니다. 그래프 해석.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공식 쓰는 거 있지?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해? 조사된 빛의 에너지 거기다가 지불한 이람수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백이죠. 로 표현이 됩니다. 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는 강한 빛과 밝은 빛을 구별하는 문제. 광재의 개수냐 아니면 광재의 에너지냐. 이거 많이 강조했었죠. 근데 이 문제는요, 그래프가 나와 있긴 하지만 출제 의도는 아무래도 2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한대요. 그래프의 기울기. Y축은 에너지고, 그리고 X축은 진동수지? 그럼 뭐야? 위에 쓴 거랑 똑같네. 이거 Y는 AX 플러스 B 그래프지? 기울기는 바로 플랑크 상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표시하면 좋겠는데, 지금 3번 체크가 안 되네. 3번에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5문제 빠르게 풀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 와가지고 6번부터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